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런 저유가 시대에 도대체 테슬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좀 부족한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하자면, 특히 그 앞에 인트로 영상, 정말 테슬라를 이제 2만 킬로 넘게 몰고 다니면서 저 앞에 인트로 영상에 그 정말 조그만한 사이드 미러는 적응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벤츠 E클래스의 사이드 미러에 비하면 이상하리만큼 크기도 작지만, 아무래도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했긴 했겠지만, 사이드 미러는 물론 자율주행이 된다면 사이드 미러 크기가 무슨 대수겠습니까만, 현재는 저 앞만 봐도 저 사이드 미러는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를 조금 추가하자면, 어제 텍사스가 물보다 싼 기름을 거의 팔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셰일가스, 특히 이건 진짜 오일이 아니라 이제 셰일 오일이지만 워낙 셰일가스라는 이름이 유명하니까요. 이거는 근데 가스 그 생산량에 대해서인데요. 이 노스다코타랑 이 텍사스, 이 시골 두 주에서 거의 지금 보시면 미국의 다른 데서 다 생산하는 건 요만큼이고요. 나머지가 이만큼을 생산합니다. 텍사스의 이만큼이 또 여기까지가 텍사스의 위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가 거의 물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싼 물보다 싸게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물값보다는 싸게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리 많이 생산을 하니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근데 과연 이런 사우디와 러시아의 파산 공세에서 이걸 견뎌낼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저유가 시대에는 별로 어필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에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살 때 어디를 더 중점을 둘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과거에 제가 썼던 자료를 토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전기차 판매량이 줄는지도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번 데케이드, 이번 연도에는 진짜, 왜냐면 기름값이 절대로 오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조금 올린다는 거지 뭐 더 올라가기는, 예를 들면 오펙에서 일하는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아무리 나라가 통제한다고 해도 나라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 10년 동안은 정말 저유가에서 살 텐데 과연 전기차가 매력이 있겠냐?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빨간색이 전기차 판매량이고요. 파란색이 가스 프라이스입니다. 보시면 거의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2007년부터서 지금 이 데이터는 201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가 나오기 전이죠. 보시면 그러니까 판매량이 가스값이 뛰면 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가스값이 내려가면 미국은 휘발유를 줄여서 개솔린을 가스라고 합니다. 휘발유 값이 내려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2016년까지는 정확히 연동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제성을 중요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말 기가 막히게 연동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던 요 최근 그래프, 지금 2018년까지 요쪽 보면요, 전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휘발유의 가격이고 파란색이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차 판매량도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휘발유 값이 내려가는데도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것이 자율주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테슬라가 모델 3를 만들기 전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모델 3를 내놓고 테슬라가 미친듯이 생산을 하고 특히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유가가 내려갔지만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더 롱레인지를
차들을 이제 많이 내놓게 되고 디그레이데이션도 더 적고, 그러니까 차를 많이 개선한 거죠. 배터리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거를 충분히 상쇄하도록 차량 가격을 계속 다운시켰습니다. 요때 급격히 차량 가격이 많이 변합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이게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량을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배터리 전문가들이랑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거의 테슬라가 하는 게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테슬라만큼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의문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테슬라의 NCA 배터리를 에너지 덴시티에 있어서 최고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놀라운 사실은 NMC811보다 테슬라가 쓰는 NCA가 코발트가 조금 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 덴시티도 굉장히 최고라는 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더 내릴 지금 생각이죠. 정말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특히 테슬라 모델 3를 산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더 중점을 뒀는지 경제성을 더 중점에 뒀는지는 이 소비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제가 전에 썼던 자료죠. 이 테슬라 오너들이 전에 뭘 몰고 있었는지를 이제 조사해 보면요. 그때 이제 많은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BMW나 미니가 아주 직격탄을 맞는다. 이제 모델 3가 굉장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이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칼 같은 핸들링과 이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준 차는 진짜 물론 저의 식견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자동차 전문 리뷰어에 비해서 제가 차를 많이 몰아본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10대 이상의 차를 몰아봤다고 10대는 훨씬 넘죠. 이렇게 미국에서만 보유한 차도 제가 4대가 넘으니까요. 뭐 렌트카나 이런 걸 합치면 그래도 수십 대는, 10대는 충분히 당연히 넘고 수십 대는 될 텐데, 모델 3만한 스포츠 드라이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BMW나 미니가 타격을 먹을 텐데요. 이분들의 이제 설베이를 보면, 이분들이야, BMW 타시는 분들이, 사실 기름값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의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와 자율주행적인 면이 끌려서 당연히 모델 3나 테슬라의 차를 이제 구입을 하셨겠죠. 이분들은 사실 기름값이 떨어져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분들이죠. 이게 토요타 프리우스에서도 진짜 많이 넘어왔고요. 캠리, 코롤라에도 진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혼다에서도 보면 어코드나 시빅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특히 모델 3를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경제성만 보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유가 시대로 가면은 쉽지 않죠. 제가 전 영상에서 보였듯이 맥킨지에서 했던 시뮬레이션에서 사실 기름값이 갤런당 2불 아예 예상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2불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2불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둘째 치고 이 시빅도 이가 아무리 엔진 오일을 저는 안 갈죠. 그런 게 메인테넌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시빅도 이가 지금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판매량에 있어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저유가가 이렇게 극단적인 저유가가 오래 가지는 못하겠으나 테슬라라는 회사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분의 어떤 버퍼를 갖고 있지 않죠. 그냥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늘 혁신과 혁신의 최전방에 있어서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도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곤욕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어려운 저유가 시대를 타개할 테슬라의 이제 뭔가 제가 예상하는 해결책은 참 이게 지금도 테슬라는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3D 라벨링을 통해서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 형님도 이걸 굉장히 이번 달 안에 푼다는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제 예상보다 월등히 빨리 풀고 있고, 이걸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은 정말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꽤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빨리 잘했는데, 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서는 이런 저유가 시대에서는 지금 사실 킬로와트당 $100를 간다 할지라도 딱히
여전히 저같이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만 확실한 무형의 가치를 확실하게 얹어주지 않으면 테슬라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엄청나게 연구원들이 피와 땀을 정말 완전 갈아 넣어서 이 레벨 3 자율주행에 굉장히 근접했으나 안타깝게도 저는 이게 해결책입니다.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고 배터리 가격도 정말 많이 낮췄고 정말 높은 에너지 덴시티를 보여줬으나 그쪽은 더 밀어붙이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3D 라벨링을 통한 자율주행이라도 더 빨리 해야 되고 레벨 3에서 레벨 4 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레벨 5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많이들 웨이모랑 비교 영상을 부탁하시는데 그 라이다 없이 과연 레벨 5를 갈 수 있을까가 저도 그 부분은 물론 제가 그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레벨 3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워낙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그 당분간 이렇게 갈 확률이 무지무지 높기 때문에 레벨 4까지도 좀 가능성 3.5 정도라도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선뜻 테슬라를 선택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3의 판매량에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모델 3의 판매량이 주는 여력을 빨리 모델 Y에 지금 SUV가 워낙 핫하거든요. 드디어 테슬라가 누적 생산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100만 대 기념으로 모델 Y를 이렇게 레드로 내놨는데 모델 Y를 더 빨리 지금 이런 수준의 램프업을 통해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기로 올해 8만 대 정도의 생산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년쯤에 모델 Y가 이제 빵 터지는 거를 예측했는데 지금 테슬라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델 Y도 더 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좀 쉽지 않고요. 모델 Y의 램프업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더 빠른 이제 업데이트와 더 빠른 기술 혁신 지금도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것도 정말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도 엄청난 연구원들이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회사가 아마 더 일론 머스크 형님대로의 그런 어떤 플랜대로 더 빵 커지려면은 이거 더 빨리 해야 되고 이거 진짜 더 빨리 올해 안에 10만 대 이상 생산량은 보유해야 됩니다. 최소 10만 대는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제 예상으로는 굉장히 좀 고난의 행군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전기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